퍼머컬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도시농부에게 건강과 힐링을, 그리고 생태계를 살리고, 그다음에 고령 농부들에게 강소농화를. 예. 자, 첫 번째, 건강과 힐링을 준다? 예, 농촌을 요새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요. 왜 그럴까요? 돈이 되지 않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주말 농장 분양을 하면 경쟁률이 엄청 심합니다. 주말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텃밭을 일구고 그거를 건강하게 수확해서 집에 가져와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식탁 위에 둘러앉는 그런 건강과 힐링을 주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가 15년 전에 귀농 귀촌을 했었습니다. 여기 강원도 정선에 동강 가는 길목에 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처음 귀농 귀촌을 했을 때는 연고 없이 이 마을에 온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사돈의 팔촌에 뭐 삼계 성씨가 같이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서로 잘 아는 그런 마을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마을 회관에 가면 한 75세 정도 이상이 돼야지 노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한 60세쯤 되면은 거기 가서 뭐 냉장고 가서 소주 한 병 갖고 와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가져오시고 막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완전히 애기였죠. 그땐 제가 40대에 인제 여기 들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마을 회관에 명절 때 같을 때 이제 가 보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저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마을에서 고추 따고 깻잎 따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렇게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는 15 년이 지난 지금 제가 마을 회관에 가면 연고 없이 온 분들이 거의 3분의 1 이나 돼요. 자, 15년 전에 노인 대접받던 분들이 지금 몇 세가 되셨을까요? 시 네, 70대 중반이면 지금 90 세가 넘으신 겁니다. 이분들 상당수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과연 다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땅을 팔아요. 그래서 뭐 아파트 사거나 아이들 교육비에 보탰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고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요. 아마 15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농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제가 농촌을 와 봤더니 세 가지가 없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대손손 그 일만 계속해 왔어요. 거의 내일 뭐 해야 되고 모레 뭐 해야 되는 걸 다 감각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세 번째는요, 자본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자본이 없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75세 이상이신 분들 계신가요? 예. 혹시 계시더라도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 살까지 산다는 얘기 있어요. 예. 자, 75 세면은 젊은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여러분 다 있으십니다. 퍼머컬처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것에 대한 의지는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 우리나라의 농촌에 가면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정말 많아요. 청년들은 정말 많고요. 중장년층들도, 저는 중장년에 왔는데 뭐 온실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울타리를 친다든지 뭐 작물을 심는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이 모든 걸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지원 사업을 참 많이 해 줍니다.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내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즉 농촌은 기회의 땅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미래에 농촌이 바뀔 거예요. 주인이 손바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미래에 와서 뭔가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시기를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 선순환으로 본래 자연으로 땅을 돌려보낸다. 여러분, 농사는 땅심으로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땅이 살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어,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좋은 퇴비라든지 뭐 온갖 거를 자꾸 집어넣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쁜 거를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는 거예요.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은 막 좋은 보약이라든지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제 비싼 걸 사서 드시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몸에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정크푸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자연이라는 거는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연이에요. 나쁜 거를 안 하면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살충제를 치지 말아 보세요. 먼저. 살충제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인데 맨 밑에는 식물, 작은 곤충, 큰 곤충, 작은 동물, 큰 동물. 맨 위에는 영장동물 해서 사자랑 이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그 삼각형 기억나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먹이 사슬? 먹이 사슬은 먹고 먹히는 그 사슬처럼 연결돼 있는 그거를 푸드 체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의미하고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 삼각형은 먹이 피라미드 또는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생태계를 의미하는 이러한 게 조그만 밭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300평밖에 안 되는데 뭔 생태계를 살리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생태계가 있는데 내가 무심코 살충제를 쳤어요. 그래가지고서 벌레를 싹 박멸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아파트에 4층이 갑자기 없어지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똑같습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에 곤충의 층이 사라지면 피라미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가 했었던 일들을 모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부터. 자, 땅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계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고령 농부들에게 강소농화를. 우리나라가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강소농이 뭐지요?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부를 의미해요. 우리나라 농촌 교육을 잘 보면 과거에 강소농 교육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 그러다 최근에는 무슨 교육을 많이 하죠? 네, 치유농업을 많이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강소농 교육을 많이 했는데 저는 농업이 왜 이렇게 자꾸 주제가 바뀌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제 수업을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조용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장관이 바뀌어서 그런 거래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새로운 소재를 자꾸 끄집어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강소농이라는 게 이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자, 강소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지만 강한 농부. 먼저 우리나라가 강대국을 꿈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처럼 하려고 많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렵다는 거를 압니다. 왜? 우리는 그 나라보다 크지 않아요.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소국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강소국이 뭐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죠. 자, 어느덧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따라잡았습니다. 자, 똑같아요. 제가 자연재배협회에 그 이사로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농사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빚이 많다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 땅이 비쌉니다. 그리고 많은 걸 투입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농약 비료 제일 많이 치는 나라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예.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다. 우리나라 모두가 관행농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사가 특이한 겁니다. 농약 비료 너무 많이 치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정상인 듯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농사를 크게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짓는데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작은 면적에 다양한 걸 심어서 100% 자급자족을 하겠대요. 네, 그게 바로 강소농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이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을 구하기도 비싸고 그다음에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노동비도 인건비도 비싸요. 그런데 생산된 것도 제값을 못 받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고랭지 배추밭이 있는데 어떤 해는 배추를 수확을 안 해요. 겨울 내내 뭐 무랑 배추가 막 굴러다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수확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수확하는 인건비나 그거를 운송하는 운송비가 더 비싸대요. 아무리 팔아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농사를 왜 지으세요? 했더니 3년에 한 번은 배추가 금값이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농사가요. 이제 도박이 돼 버렸어요. 자, 강소농이 되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심는다. 두 번째, 많이 수확한다. 다수확. 다식제, 다수확. 세 번째, 적게 투입한다. 비용을 낮추란 얘기죠. 원가를 낮추란 얘기예요. 농약, 비료 이런 거 최대한 적게 투입한다. 네 번째, 힘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힘이 들면요. 아무리 많이 수확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 합니다. 다섯 번째, 생산한 것의 가치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업하면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경관 농업이라고 하죠. 경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팔 수도 있어요. 기술을 팔 수도 있어요. 체험을 팔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농업을 통해서 치유받는다고 그랬죠. 치유 농장,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할 수도 있고요. 농촌에서 스테이를 할 수도 있어요. 농박. 예. 자, 이렇게 농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거 5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다들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그러다가 한 3번째쯤 적다가 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제가 5가지 비법을 알려드린다 하니까 와 정말 뭐 묘책이 나오는구나 하고서는 적다가 실망해요. 왜? 이 정도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고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 5가지의 측면에서 퍼머컬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될 겁니다.